반갑습니다. All-in-One 중앙영어. 자, 오늘은 286강. 자,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저하고 이제 어법 공부하시는 그런 날인데요. 자, 우리 이제 시제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자, 오늘이 시제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완료 시제를 지난 시간 1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까지 연결해서 완료 시제로는 두 번째 시간, 시제 전체를 보자면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완료 시제의 개념 알려드렸고 그 중에 두 가지 용법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또 두 가지의 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용법과 완료적 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완료 시제도 여러분들 현재 완료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는데, 자, 이 부분도 개념 설명드리고 어떤 경우에 그런 시제를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지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자, 퀴즈로 갑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경험적 용법부터 시작을 좀 해보는데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점과에 시작된 어떤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든가, 과거 시점에 어떤 일이 끝났는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든가,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쓴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일종의 현재 시제다라고 했는데요. 경험적 용법도 똑같은 논리인지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경험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이라고 하면 이미 내가 해봤던 거니까 과거 시점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나 그 영화 본 적 없어 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행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그 행위를 나는 안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는 분명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잘 이런 것들을 구분지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국어로는. 그런데 영어는 분명하게 이것을 구분지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과거 시점에 뭐뭐를 해본 적이 있어, 혹은 지금까지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험 상태를 나타내서 현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땐 주로 뭐라고 하나요? 내가 뭐뭐를 해본 적이 지금까지 있다 없다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하게, 자, 우리는 이제 수업 영어를 이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분명히 과거 시점을 딱 지정하는 그런 어구들이 세상엔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yesterday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어저께 뭐뭐 했다기 때문에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것과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난 지금까지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어, 혹은 지금까지 나는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어 라를 표현하는 경험적 용법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경험이라고 하면 경험은 이미 한 거니까 과거잖아. 근데 왜 과거 시제로 못 써? have pp를.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이제 들어가시면, 자, 중학교 시험에서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되죠. 요런 yesterday 같은 것을 주고 과거 시제를 쓸 거냐, 현재 완료 시제를 쓸 거냐를 같이 줍니다. 개념이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들 현재 완료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yesterday는 분명히 어제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자,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과는 이거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명한 과거를 표시하는 어구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yesterday라고 쓰시면 여러분들 자, yesterday가 왔을 때 have seen 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분명히 과거 시제로 여러분들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나는 나는 이전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 지금까지 중에서 나는 이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은요. SHL's repair person. SHL은 뭐 회사 이름이겠죠.
이 회사의 자, 수리하는 분이 어떻게 돼요?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뭐를요? appointment는 약속이죠. 시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겨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계속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의 개념인 거거든요. 자, 이제 느낌이 좀 오세요? 이게 바로 영어의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경험적 용법이죠. 자, 두 번째 완료적 용법인데요. 자, 이제 현재 완료에서는 마지막 용법이에요. 이게 지금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계속적 용법, 결과적 용법, 경험적 용법,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완료적 용법인데, 이 완료적 용법이 사실은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법인 것 같아요. 자, 뭐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완료된 사건을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국말을 읽고 여러분들이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완료됐으면 과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문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 has already eaten his lunch. 그 사람 점심 먹었대 이미.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과거에 먹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어때요? 자, eat의 과거가 ate니까 he ate his lunch. 그 사람 점심 먹었대. 똑같이 사실은 과거 시점에 먹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완료는 반드시 여러분들 무슨 정보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현재의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점심시간인데 걔가 이미 점심을 먹었대더라 라고 하는 것이면,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이 점심시간인데 아유, 그 사람 벌써 점심 먹었대. 이렇게 쓸 때는 여러분들 현재 완료로 써야 돼요.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이미 완료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he ate his lunch.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 아니에요. 저녁 때예요. 걔는 점심 안 걸르고 먹었댄다. 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인 입장에서 완료적 용법을 정확하게 구사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웬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그런 용법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완료적 용법은 똑같이 과거 시제와 똑같이 이미 끝난 거를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점을 이렇게 현재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완료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용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네 가지의 용법을 사실은 1, 2, 3, 4 이렇게 4분의 1씩 지금 번호를 붙여서 공부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2개, 이번 시간에 2개. 그런데 사실은요, 현재 완료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계속적 용법, 경험적 용법, 결과적 용법, 완료적 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안타깝게도 수업 영어에서는, 안타깝게도는 아니죠.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적 용법이 주로 출제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일해왔다. 이런 경우가 주로 출제되고요. 나머지 용법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감 차이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영어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습니다. 4분의 1씩 제가 4분의 1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 용법에 절대적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어머나, 내가 완료적 용법도 앞으로 좀 시험 문제로 많이 풀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어감 차이만 아시면 되고요. 그 어감 차이를 알면 어때요? 영어가 재밌죠? He has already eaten his lunch 하고 he ate his lunch의 느낌 차이를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정도만 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현재 완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과거 완료도 있고 비례 완료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은 과거 완료부터 먼저 저희가 좀 살펴보는데, 과거 완료는 어때요? 똑같이 계속, 결과, 경험, 완료를 나타내요. 근데 기준점이 현재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계속됐던 것, 혹은 과거 시점 이전에 경험했던 것, 그죠? 혹은 완료,
결과 다 똑같은 거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때까지 과거까지 자, 그 결과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쓰거든요.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과거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대과거라고 하는 저 표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실은 살짝 언급을 했어요. 과거보다 더 과거를 대과거라고 하고 그때는 had 플러스 pp를 쓰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과정 안에서 이것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들. 예문으로 증명해 볼게요. Yesterday, 어저께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먹다는 eat도 좋지만 have 동사도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어제 먹었는데 어제는 분명히 과거에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after가 나오네요. 뭐 한 다음에? 바로 영화를 본 다음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저께 발생된 일은 맞거든요. 이것도 어제 발생된 거고 이것도 어제 발생된 건데 after라고 하는 접속사의 특성상 영화를 본 다음에 뭐 했어요? 저녁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더 과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had 플러스 pp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과거 시점을 과거 완료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도 함정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after, before, when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논리는 간단합니다. after 다음에 had pp를 쓰면 주어 다음에는 과거 동사를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after는 같은 시점 안에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A 한 다음에 B 했다 라고 하는 과거 시점의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땐 얘가 더 과거니까 had pp를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죠? had pp 대신에 일반 과거 동사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시점처럼 보이죠. 요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렇게 돼 있어요. after가 명백한 선후 관계를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had 플러스 pp로 대과거를 표시하지 않아도 더 과거인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에 had watched가 아니라 그냥 watched라고 과거로 써도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그 점 차고 있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before는 반대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기 이전에 이것을 한 거니까 얘가 먼저라고요. 그래서 had pp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들 자, 대과거 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과거를 표시할 때는 had pp로 써야 읽는 사람이 더 과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before나 after가 써 있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before나 after가 써 있으니까 얘가 더 과거잖아 하기 때문에 일반 과거로 자, 똑같이 보이지만 더 과거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when입니다. when은 어때요? A 할 때 B 했다니까 둘은 같은 시점이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A 했을 때 이미 그 이전에 뭐뭐뭐를 했어 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보러 들어가서 when이 나왔는데 자, 같은 시점이어도 좋지만 요게 had pp로 쓰였다고 해가지고 이거 이상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문으로 증명해 볼까요?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콘서트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자, over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형용사의 보어입니다. 전치사, 부사 아닙니다. 형용사입니다. over,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 어때요? 이미 끝났다기 때문에 자, 도착했을 때 뭐뭐 했다도 이게 다수예요. 그래서 같은 시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많지만 이렇게 대과거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자, 시험을 보러 들어가셔서 수업 영어에서 오류를 찾아내거나 오류가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had pp는 딱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뭐 복잡하게 뭐 그
과거를 기준으로 한 무슨 계속, 뭐 결과, 경험, 완료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종합적으로 결론이 뭐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완료는 어때요? 이거 똑같죠?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네 가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방식은 뭐겠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have 동사를 will have로 쓰는 거예요. will have pp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미래 완료 시점은 실제로 현실의 생활에서 원어민들도 그닥 그렇게 많이 쓰는 시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 완료 시제로 써야 하는데 어때요? 요거는 그냥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단순 미래라고 하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자, 요걸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예문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by next weekend. 제가 이제 이건 이미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by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음 주말이 여기라고 치면 늦어도 이때까지는 내가 미스터 킴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될 거야인데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는 시점이 언제예요? 바로 늦어도 이때까지는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메일 보내는 거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메일 보내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늦어도 이때까지는 보내면 되니까 언제 보낼지 모르는 거죠. 저도 지금. 그래서 특정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험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때는 will have pp를 쓰는 게 맞죠. 하지만 will send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거꾸로 중학 과정에서는 미래 완료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겠습니까? 실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너무 복잡한 개념이라 나중에 고등과정쯤 가야 이것은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 자, 시험에 출제하는 내용인데 개념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예문을 제가 좀 반대로 드린 거예요. tomorrow가 나와 있습니다. tomorrow는 by tomorrow랑은 다르죠. 내일 뭐 할 거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 단순 미래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단순 미래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미래 완료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건 가능해요? 이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미래 완료로 쓴 것은 그냥 단순 미래로 그냥 원어민들도 사용한다. 마지막입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 단순 암기 사항인데요. 예외 상황입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그것들을 이끄는 접속사는 제시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는요. 미래를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오기 전에 방 청소할게요 라고 하면 돌아오는 시점도 미래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현재를 써서 미래를 표시를 하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오늘 강의 모두 마무리 짓고요. 자, 퀴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미래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는 C번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D번입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갈게요. 자, 시간과 조건 부사절 아닌 거. 자, A번이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특정 과거 시점 이전에 완료된 거 뭘까요? 자, 요건 과거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자, 필요한 복습들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내일하고 모레 자, 반복 학습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